화학교사 박다혜입니다. 드디어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의 단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화학결합,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단원이 될 거예요. 그중 오늘은 전기분해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 자체는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오히려 이 앞에 등장하는 전기분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 단원을 관통하는 주제는요, 전자입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화학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은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이다. 그러니까 이온결합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전자 아예 잃어서 양이온 아예 얻어서 음이온이 돼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더라 라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공유결합도 너 하나 나 하나 전자 하나씩 공유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얘가 왜 전자가 관여했던 반응이지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전기분해. 자, 옆에다가 크게 써볼게요. 이 전기분해는요, 화학2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니까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더 찾아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분해라는 건요, 꼭 화학전지라는 것과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요것만 배우자고요. 일단 전기분해, 전기를 줘서 분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줘서 분해시킨다라는 거니까 화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게 화학적 에너지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전기분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는요, 전기를 내가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제공해 주는 물질이 필요하죠. 전기를 제공해줘. 전원장치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원장치 아니면 그렇죠. 건전지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그러면 전원장치든 건전지든 뭐가 등장하냐면 공통점. 맞아요. 극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래서 이런 단어에 이제는 익숙해져야 돼요.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우리 중학교 때 전기 회로도를 열심히 배웠다면 이런 식으로 그렸어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긴 쪽이 무슨 극? 그렇죠. 플러스 극. 짧은, 뚱뚱하게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우리는 딱 이 부분만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긴 쪽이 플러스 극, 짧고 뚱뚱한 쪽이 마이너스 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등장했네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온결합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미. 자, 양이온과 음이온. 그러면 자, 플러스 극을 내가 전원장치에 연결해서 걸어줄 거고 혹은 건전지에 연결해서 플러스 극 혹은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는 상황이에요. 전기 에너지를 내가 다 주겠다고요. 그래서 얘가 분해됐으면 좋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온결합의 대표적인 예시가 NaCl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NaCl 같은 애를 분해시키겠다고요. 분해. 그러면 NaCl, 즉 플러스 양이온을 갖는 애가 있고 마이너스 음이온을 갖는 부분이 있으면 플러스 양이온은 누구 좋아? 마이너스 좋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야. 라는 거고요. 음이온은 누구 좋아? 플러스 좋아.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게 전반적인 맥락이에요. 만약에 여기 오는 물질이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라면 전기분해시키는 물질을 물로 보자고요. 자, 물은요, H2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의 종류 두 가지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한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이고 얘네들은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할 수 있다. 자, 물은 전기분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표현할 때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린 부분 볼게요. 커다란 게 산소고 작게 표현된 게 수소인 상황입니다. 이 빨간 색깔이 A, 초록 색깔이 B예요. 이 부분 볼게요. 얘는 하나의 물이고요. 얘도 하나의 물이에요.
물이라는 분자와 또 다른 물이라는 분자, 물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 이 A라는 애의 이름은 바로 분자 간 인력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얘 이름이 수소결합이었던 거고요. 여기 B라고 표현된 부분은 산소랑 수소 사이의 결합이잖아요. 너 하나 나 하나 전자 하나씩 공유하자 라는 결합이니까 이 결합이 바로 공유결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B가 바로 공유결합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A라는 것과 B라는 것 중에 결합의 세기는 뭐가 더 셀까요? 당연히 B라는 공유결합의 세기가 훨씬 세요. 그렇기 때문에 A, 자 물과 물 사이의 인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무슨 짓 하죠? 끓이잖아요. 물을 끓여서 물과 물 분자 사이 거리를 멀게 해서 액체를 기체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끓이기만 해도 분리가 됐어요. B라는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전기예요. 전기를 가해줘야지만 이 결합이 끊어져서 화학적인 에너지가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전기분해 과정 다시 자세히 볼게요. 자, 전기분해 과정. 일단 물에 수산화 나트륨이나 황산 나트륨을 넣어서 녹인다라는 거예요. 왜 물 그 자체로 안 하고 얘네들을 넣어주죠?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죠? 전해질이라고 부르고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화학식 써볼게요. NaOH 또는 황산나트륨 Na2SO4와 같은 전해질을 넣어서 전류가 더 잘 흐르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시험관 두 개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전선을 각각 극에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줍니다. 내가 전원장치에 연결해서 아예 전기가 흐르도록 에너지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화학 전지라는 부분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 번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생기는 변화를 관찰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관찰되는지 그림 보면서 볼게요. 물에 수산화나트륨 전해질을 녹여서 여기 물이 차 있는 모습에 시험관 두 개를 꽂아 넣어놨어요. 그때 시험관 두 개 중 하나는 플러스 극에 연결됐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됐죠. 이게 바로 건전지잖아요. 요즘 이렇게 큰 거 안 쓰지만 대략 이런 거 막 9V짜리다라고 과학실 가면 있을 법한 건전지 있잖아요. 그쵸? 전원장치에 연결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했어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여기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간, 즉 기체가 발생했다는 거고 그 기체가 이 물을 밀어내서 이 공간이 생긴 거죠. 그때 이 공간, 기체의 부피비가 1:2가 나왔어요. 즉 2에 해당하는 쪽에 나오는 기체가 뭐래요? 수소래요. 2에 해당하는 쪽은 수소 기체가 나오고 일단 무슨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고 발생한 기체는 수소 기체다라는 거고 1에 해당하는 쪽은 플러스 극 쪽이고 이때 발생한 기체는 산소 기체다라는 겁니다. 빨간 색깔로 돼 있는 이 부분이 플러스 극, 이 부분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다면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른다?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예요.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간다. 원래는 이게 맞지만 밝혀지기 전이라 전류의 흐름은 그렇게 지정했다.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전자가 흘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전자가 제공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쭉 해서 전자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나네. 그걸 우리는 환원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환원되는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플러스 극은 오히려 전자를 잃게 됩니다. 그쪽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산화 반응이 됩니다. 됐죠?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물이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플러스 극에도 물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전기분해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다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갈 텐데 지금처럼 물은 아예 플러스, 아예 마이너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이든 플러스 극이든 물이 있어요.
그런데 물은 액체 상태니까 이렇게 액체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극은 이렇게 전기 분해할 때 전자를 공급해 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게 될 때 마이너스 극에는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제공받는 환원 반응이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전자를 제공받으면 물이 어떻게 됐냐면요. H2와 OH-로 나뉘어져요. 여기까지 될까요? H2와 OH-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H2OH- 로 나뉘어졌을 때 개수를 한번 맞춰보자고요. 그럼 개수를 맞추려고 보니까 오른쪽은 수소가 3개예요. 그런데 왼쪽은 2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에 2배를 해보려고요. 어디에 해볼 거냐면 여기에 해볼게요. 그러면 산소가 몇 개가 되죠? 2개가 돼요. 그래서 이 앞에 개수도 2.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수소가 4개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산화원은 열심히 배울 때 공부 열심히 했다면 전하까지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하가 총 2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개수가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이러한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플러스 극에서는요 오히려 전자를 뺏기게 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전자를 뺏기게 돼요. 전자를 뺏기게 되면 이 전자 뺏은 거 누구? H 플러스 쪽으로 가고 O2 기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것도 개수를 맞춰보면은요 오른쪽에 산소 있잖아요. 산소 그쵸? 이 산소 수니까 이 앞에 얘도 물의 개수도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소는 4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4니까 전자는 몇 개? 4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우리 이때 이 2개를 뭐 한다? 더한다라는 개념도 배웠잖아요. 그거 할 때 전자의 몰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2몰인데 얘는 4몰이네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다 곱하기 얼마 해? 2를 해줘야 돼. 됐나요? 2를 해준 걸 위에다가 크게 써볼게요. 4H2O 플러스 4 전자는 2H2 플러스 4OH 마이너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드디어 지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4개의 전자랑 여기 4개의 전자랑. 그러면 나머지 적어보면 얘랑 얘 합쳐서 적으니까 6H2O 화살표. 나머지 적으면 2H2 플러스 4OH 마이너스 플러스 4H 플러스 O2가 남겠네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산염기도 좀 배웠잖아요. 이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합쳐지면 뭐 된다고? 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물 몇 개 생겨? 4개 생기네.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또 지울 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따라서 2개의 물은 뭐랑 뭘로 되는 걸까요? 2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화학 반응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약해서 적어볼게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1몰일 때 수소가 2몰 나오는 거. 부피비가 2대1. 우리 개수비가 부피비다 이거 열심히 배웠잖아요. 써먹어야죠. 알 수 있는 사실 정리하면 엄청 간단해요. 결합을 깼어요. 전자를 줬어요. 그랬더니 수소 기체랑 OH-로 나눠지는 이런 식으로 분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주니까 깨져? 아, 그럼 애초에 반응에 전자가 관여했겠네. 즉 공유결합은 뭐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전자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라는 겁니다. 혹시 이 실험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알 거예요. 이거 BTB라던가 페노프탈레인이라던가 지시약을 넣어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점검하기도 해요. 그때 얘 BTB 용액을 넣는다라는 거는 갑자기 왜 나왔어? 얘는 산염기잖아요. 산일 때 노란색, 뭐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이럴 때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식을 유심히 봤다면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 부분이죠. 자, 마이너스 극은요 OH 마이너스가 있고요. 플러스 극은요 H 플러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극에 페노프탈레인 넣었다면 무슨 색? 분홍색으로 바뀔 거고요. 플러스 극에
BTB 넣었다면 무슨 색?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극에 BTB 넣었다면 무슨 색?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었겠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보충 자료 보도록 하세요. 전자의 이동을 설명할 때 우리는 산화와 환원으로 설명했었죠.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읽는 반응. 아직도 이 용어 두 개가 헷갈린다면 이 내용 전체를 학습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꼭 정리하고 전자를 얻는 게 환원, 전자를 읽는 게 산화 정리하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퀘스천 1번 풀어볼게요. 황산구리 수용액에 CuSO4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AQ까지 적어볼게요. 아연 조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얘는 상태가 고체라는 걸요.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적고 있는 중이죠. 자, 일단 생각해야 돼요. 이 반응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라는 건데요. 보면은 금속의 반응성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일수록 산화되기 쉽고, 다른 말 반응성이 크고, 다른 말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연이요. 아연 이가 양이온이 되고 싶어요. 이가 양이온이 돼서 저쪽에 있는 SO4E-랑 AQ 상태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리 이가 이온에서 오히려 구리 금속 자체로 석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알자 이온 반응식으로만 나타낸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SO4E-는 뭐다? 구경꾼 이온이다. 정리할 수 있고, 알자 이온 반응식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럼 우리 쓸 수 있죠. Zn 고체에서 Zn 이가 양이온이 된다라는 것은 0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증가한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요.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죠. 어쨌든 산화 반응이 되고요. 구리 이가 양이온에서 구리로 되는 석출되는 이 반응은 환원 반응으로 볼 수 있죠. 왜?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0으로 감소했으니까요. 혹은 전자 두 개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길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화학 반응식을 보니 아연이 산화됐고 구리가 환원되었으므로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의 전기분해를 마스터했다면요.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자, 물은 공유결합이죠. 어쨌든 공유결합된 물질을 쪼개기 위해서는 전기에너지를 가해줬어야 됐고, 그로 인해서 물이 전기분해될 수 있었다. 확인은 BTB나 페노프탈레인과 같은 지시약으로도 할 수 있고, 2대1의 부피비가 나타나는 걸로도 할 수 있고, 뭐 수소기체 나타나는 거 퍽 소리 나는지 확인한다. 산소기체 확인하는 거 불을 가까이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생각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염화나트륨 공유결합이 아니라 지금은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일단 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융액이라는 거예요. 용융액이라는 말을 알려면 일단 이거부터 조사하도록 하세요. 자, 염화나트륨을 녹는 점은 조사하고, 그 녹는 점까지 가해준다면 그 온도에서는 염화나트륨 고체 결정 자체가 그대로 녹겠죠. 원래는 고체였지만 얘를 물에 녹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녹는 점에 다다르면 녹겠죠. 그 녹았을 때 액체 상태를 용융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T가 녹는 점이었죠. 이게 전기 전도성이었고요. 그래서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녹았더니 생겼다. 이때 액체였다라고 봤지 얘를 수용액이다라고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 점까지의 온도에 도달했을 때, 녹았을 때 그 부분을 용융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이 얘는 딱 NaCl만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뭐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무슨 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엄청 높은 온도겠지. 그 녹는 점까지 다다르게 가열해서 얘를 그대로 녹여.
물 넣은 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전류를 흘려줘.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전기 에너지 가할 거야. 그럼 뭐 될 거야? 분해될 거야. 전기 에너지 넣어줬더니 분해돼? 그럼 전자를 공급해줬더니 분해돼? 애초에 그 결합 자체에 전자가 쓰였던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볼게요. 이번엔 그림부터 볼까요? 자, 아까 말했던 부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어디가 플러스라고? 긴 쪽이 플러스, 짧고 뚱뚱한 쪽이 마이너스. 그럼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마이너스 극 쪽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쪽에서는 전자를 뭐 하는? 얻는 반응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 반응이 진행되는 게 마이너스 극 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쭉 타고 이쪽에서는 전자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전자를 잃게 되는 반응, 환화 반응이라 부르는 반응이 플러스 극 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있고 우리 지금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너무 명확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죠. 물에 녹은 거 아니고 그냥 이것만 있는 상태죠. 그러면 플러스는 누구 좋아? 마이너스 좋아. 따라서 플러스 극 쪽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는 Cl 마이너스만이야.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극 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Na 플러스만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Na 플러스가 있었어요. 자, 볼게요. 마이너스 극 쪽에 Na 플러스가 왔어. 그러면 전자를 뭐 한다고? 얻게 된다고. 전자를 얻어? 그럼 뭐가 될까? Na 그 자체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액체 상태의 Na 플러스였는데 얘는 고체 상태의 Na가 되겠죠. 우리가 고체 금속 나트륨 물에 넣으면 폭발하는 그 금속 나트륨 있죠? 그게 마이너스 극 쪽에서 석출될 거예요. 이 실험 결과를 물어본다면요. 되겠죠? 자, 그럼 플러스 극도 볼게요. 자, 플러스 극 쪽에서는요. Cl 마이너스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 산화 반응이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될 거야? Cl이 될 거야. 그런데 Cl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얘네는 꼭 이 원자 분자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체 상태가 돼서 기체가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 생성 반응은 플러스 극 쪽에서 일어날 거죠. 얘는 Cl2니까요. 개수 맞추면 여기 2여야 되고요. 전자는 2개 잃어야겠죠. 그래서 위랑 아래 우리 또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긴 2니까 여기도 2가 되게 이 전체에다가 곱하기 2한씩. 따라서 개수 다시 쓰면 2Na 플러스 2 전자가 2Na 솔리드가 되겠죠. 이때 얘랑 얘가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써주면 뭐가 남아요? 요거 그대로 쓰면 이 NaCl 리퀴드 얘는요 결국 이 Na 솔리드와 Cl2 기체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마이너스 극에서는 금속 나트륨을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 우리 무슨 색이라고도 배웠지? 황록색이라 배웠던 그 기체가 방출되고 있는 모습. 기체가 방출되고 있는 모습을 볼 거고 여기선 고체가 석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적어볼게요. 플러스 극에서는 누굴 발견할 수 있어? 보지 말고. 플러스 극 누구 좋아? 마이너스 좋아. 그러니까 음이온 발견될 거고 마이너스 극은 누구 좋아? 플러스 좋아. 그러니까 Na 플러스가 발견될 거야. 자, 마이너스 극 먼저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돼서 Na 고체 솔리드 그 자체가 석출될 거예요. 얘는 리퀴드예요. 됐죠? 자, Cl 마이너스는 전자를 잃을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고? Cl2 기체가 될 거야. 근데 개수 맞춰야 되니까 얘 2 해주고 여기 밑에도 개수 맞춰야 되니까 2 해줘서 여기 있는 얘랑 얘가 지워져서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결국 알 수 있는 사실은 전기분해를 했다. 그랬더니 다시 말하면 전류를 공급해줬다. 다시 말하면 전자를 넣어줬다. 혹은 빼줬다. 라는 거죠. 전자가 이동했네. 애초에 그 결합 자체는 뭐가 관여하더라? 전자가 관여하더라. 라고 보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화 보충 자료로 우리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를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는요, 아까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한데 약간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아까는 심플하게 용융액이어서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여기서는 수용액이잖아요. 즉 NaCl을 물에 녹였어. 그러면 그 안에, 즉 비커라고 해볼까요? 이 비커 안에 존재하는 화학 종이 어떤 물질의 종류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말고도 이제 물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똑같아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근데 얘를 이번에는 녹는 전까지 가열해서 녹이는 게 아니라 물 자체에 그냥 녹이겠다고. 그걸 우리는 수용액이라고 부르죠. aqueous 상태라고요. 이렇게 물에 녹였을 때 그런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기분해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다른 결과가 나와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용융액이랑 지금 설명하는 수용액을 비교하는 식의 문제가 예전에는 정말 많이 출제됐었어요. 우리 여기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배터리 건전지죠. 긴 쪽이 플러스 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에 전자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전자를 제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전자를 얻는 일이 일어날 거고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전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극인 거죠. 캐소드라고도 써있어. 여기는 플러스 극인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커 안에 들어있는 화학종의 종류가 딱 세 가지예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리고 물. 보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 누구 좋아? 플러스 좋아. 그래서 양이온 Na 플러스가 이쪽으로 막 이동할 거야. 됐죠? 자, 여기 플러스 극, 왼쪽에 플러스 극으로는 음이온이 Cl 마이너스가 막 이동할 거야. 됐죠? 근데 물은 어디로 가지라는 거예요. 물의 전기분해도 배웠잖아요.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어. 그런데 그림을 잘 보면 물이 오른쪽으로 가는 그림, 즉 무슨 극 쪽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오케이. 자, 먼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나눠서 적어볼게요. 자, 플러스 극에선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즉 Cl-가 이동했죠. 음이온은 플러스 극 좋아 해서 Cl-가 이동했어요. 여기선 전자를 잃는 반응. 전자 잃었어. 그러니까 얘는 Cl이 될 건데 Cl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 맞추면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때 여기선 아까 상태가 리퀴드였다면 지금은 무슨 상태? aqueous 상태라는 게 또 다른 점이겠지만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환원 반응이 일어날 건데 아까는 나트륨이 환원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적어보면 여기에는 지금 Na 플러스라는 aqueous 상태랑 물이 동시에 와 있어요. 물론 여기도 물이 있었는데 얘는 반응이 안 쓰여서 왼쪽 오른쪽 똑같이 적어. 그러니까 안 쓰게 되잖아요. 결국 화학 반응식에서. 그래서 쓰지 않았던 것 뿐이고요. Na 플러스 aqueous 상태 그리고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은 그냥 액체 상태죠. 자, 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둘 중에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지금 얻어야 돼요. 전자를 얻어야 되는데 둘이 경쟁하는 거야. 전자를 얻고자 하는 건 Na 플러스가 아니라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Na 플러스가 굉장히 우리 나트륨이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 알고 있죠. 반응성이 크다 같은 말 뭐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표를 보면 굉장히 앞쪽에 있어요. 반응성이 매우 큰 금속이란 뜻이잖아요. 이런 애가 지금 양이온이야 이미. 근데 구태여 전자를 얻으려고 할까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서 전자를 얻는 반응을 해서 아까처럼 나트륨이 석출됐겠지만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가 대신 반응해 라고 해서 나트륨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반응해요. 그러니까 물이 뭐 하는 반응? 전자를 얻는 반응. 이건 아까 봤던 거잖아요. 물의 전기분에서. 물이 전자를 얻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수소기체가 나오고 OH-가 나온다고. 그래서 개수 맞추다 보면요. 여기 앞에 2 해주면 여기도 2가 돼야 됐고 그러면 전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2가 돼야겠네요.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위랑 아래랑 이제 더해주게 된다면 이거를 정리해서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플러스 극에서는요. 아까랑 똑같이 ECl-AQ러스 상태 얘가 전자를 잃어서 Cl2가 될 거예요. 당연히 기체 상태가 되겠죠. 근데 개수 맞추니까 여기 2. 근데 마이너스에서는 Na 플러스보다 물의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능력이 더 커서 물이 도리어 전자를 얻어서 H2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는데 개수를 맞추면 여기 2 지우게 되면 얘랑 지워져서 뭐 나머지 써주면 뭐 얘는 그대로 남아있다 치고 H2O 화살표 EOH 마이너스 플러스 Cl2 기체 플러스 H2 기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여기에 ECl-AQ까지 같이 적어볼게요. NA는 반응이 안 쓰였으니까. 그러면 아까랑 비교해서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용육액에서는요. 마이너스 극에서의 반응에서 NA가 석출되지 않고 오히려 Na 플러스도 이 주변에 있고 물도 이 주변에 있는데 물이 오히려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나오고 OH-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는요. 아까랑 똑같이 Cl-가 이쪽으로 가까이 오면 얘는 전자를 잃어서 Cl2 기체를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아까는 나트륨 금속이 석출됐다면 지금은 수소기체가 나오고 심지어 뭐도 보여? OH-도 보여. 그럼 좋아하겠죠. 당연히 페노프탈레인 넣었을 때 무슨 색깔이겠니? 이런 거. 그래서 색깔까지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요. 같이 정리하고요. 방금 다루었던 것처럼 나트륨 이온은 물보다 환원되려고 하지 않아서 물이 대신 환원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애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수용액 상태에서의 전기분해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